아십니까? 2000년도에 최인호 선생이 쓴 상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의주만상 임상옥 선생의 일대기죠. 그죠? 세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2003년에서 4년 MBC에서 방영돼서 공전이 이틀 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세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임상옥 선생이 처음에 상단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지막에 권력까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갔는데도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지막에 재산을 전부 던져놓고 나가는 물론 전 일대기를 그린 겁니다. 여기 이재용 씨가 주연을 했던 이 드라마에서 많은 대목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죠? 경쟁 상단의 담합, 그죠? 곤모술수, 모함, 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18세기 말서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의 얘기죠.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사의 신. 제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이 드라마를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봤습니다. 객주라는 김주병 선생의 소설을 주제로 해서 만든 보부상들의 얘기죠. 이거는 19세기 말 이모군란이 일어날 때 지음으로 한 조선 말의 보부상들의 얘기죠. 천가객주라는 상단을 잃어버린 아버지 천호수 객주가 죽었을 때 천덕 꾸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보부상의 총수가 되는가 그 과정을 그리죠.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곤모술수가 나오죠.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밀어뜨리고 하는 영업. 15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250년 전에 상도에서 나왔던 얘기나 150년 전에 객주에서 나왔던 얘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주병 선생이 79년서부터 83년까지 서울신문에 무려 44개월 동안 연재했던 소설입니다. 그죠? 굉장히 유명한 두 번이나 드라마화 됐던 거고 이건 아마 KBS 지금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운로드해서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여기서 나왔던 대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주요한 대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영업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3년 반 동안 IBM이라는 회사를 떠나서 30년 단의 회사를 떠나서 3년 반 동안 밖에서 본 영업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정말 울분이 터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경영층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못 믿고 나는 불쏘시개다, 나는 이용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영업하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곤모술수가 떠오르고 골프 떠오르고 접대 떠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25년 넘게 만났던 CEO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150억을 투자해서 개발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어디까지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영업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회사 직원이 40명도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다가 6명인가 7명인가 모르겠다. 저보다 2살 선배시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직원이 40명도 안 되는데 영업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영업하는 애들 뭐 있습니까?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골프나 치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나는 영업하는 애들 안 믿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5년 안에 회사 문 안 닫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반드시 문 닫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150억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1,500억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영업을 안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오늘 우리의 같이 숨쉬는 영업 현장의 CEO가 했던 얘기입니다. 남의 150년 전, 25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재벌사, 국내 5대 재벌사 아내들은 영업 총괄한 임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질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첫 출근한 영업자에게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이 대표님 책에 있는 얘기가 다 맞지만 참 현실과 고민이 많습니다. 제 밑에 두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봤을 때 한 리더는 항상 규정을 지켜갑니다. 원칙을 지켜가고요. 회사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아슬아슬합니다.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차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뭔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걔는 항상 목표를 오버 달성하고 저는 그 때문에 쿼터를 치웁니다. 난 그러면은 솔직히 뒤에 애가 마음에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부사장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가 5년 안에 그룹이 날아갑니다. 그룹이 날아갑니다. 오늘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제가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엔론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부정직한 비정직성에 의한 빈세 이슈들 많이 봤겠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날아가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른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제가 한 장의 차트만 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있는 타이틀 밑에 조그만 차를 보셨습니까? 그 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첨단 차죠, 그죠? 온갖 전장을 다 갖추고 있고, 그죠? AI에서 움직이죠. 그죠? 모든 장비들은 전자 제어가 되죠. 근데 이 차가 타이어가 세 바퀴는 최첨단 타이어인데 하나가 150년 전 바퀴, 250년 전 바퀴를 달고 있다면 이 차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R&D, 여러분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특허 건수를 가장 많이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장들은 얼마나 고도화됐습니까? 대한민국 경영관리 시스템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영업을 얘기합니까? 어떤 기업이 영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기업의 4대 기능입니다. 그죠? 생산, R&D, 경영, 세일즈, 판매. 이제는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 바퀴는 150년 전, 250년 전 바퀴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CEO들 중에 영업 출신 리더들이 CEO가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대 기업 중에 5군데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영업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GM이 돼야 되는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서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를 못 가져간다는 거죠. 왜요? 이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답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제가 위키피디아에 영업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궁금해졌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쓴 책을 출간하면서 궁금해서 영업하고 위키피디아에 쳐봤습니다. 딱 한 줄 나옵니다.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한글 버전 가서 영업 치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에 들어가서 세일즈를 딱 쳐보십시오. 몇 페이지가 스크롤 됩니다. 그중에 이제 5개만 꼽았습니다. 첫째, 위키피디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단지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문적인 이론을 적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모여져서 하나의 센텐스가 나오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업은 뭐라 그럽니까?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입사했을 때 제 타이틀이 영업 직원이었는데 마케팅 레프레젠테티브라고 했습니다. 영업 대표를 마케팅 레프레젠테티브라고 했습니다. IBM에서도요. 그때 무슨 뭐라 그랬습니까? 세일즈는 볼펜 파는 거고 영업은 마케팅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파는 거야. 가치가 달라. 그렇게 했었죠. 그죠? 영업과 마케팅을 혼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참 맞는 말이죠. 영업은 설득하는 기술이죠.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참 비꼬는 듯하지 않습니까? 영업은 꼬시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맞죠? 말은 맞는데 영업은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이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영업은 뭡니까? 아주 시스테매틱하다는 겁니다. 아주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호하게, 앰비거스하게 모호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여러분, 영업을 정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업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기업이든 영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러 가거나 워크숍을 하러 가면 표정이 벌써 내가 영업을 몇 년 했는데 딱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우리를 알아?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영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디파인되어 있습니까? 아주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영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이게 정말 아픈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 오늘 이거 하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져가시면 저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봅니다. 영업은 파머와 헌터가 있다. 파머와 헌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파머는 봄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약초를 뿌리면서 잡초를 뽑아내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겨울에 되면 내년을 준비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이면서 루틴한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헌터는 어떻습니까? 총 한 자루 들고 이틀이든 3일이든 어떤 매복지에 숨어서 잠 안 자면서 한 방을 노리고 있죠. 같습니까? 집에서 매일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너가 사냥해와라 그러면 사냥해 올 수 있겠습니까?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너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까? 세일즈는 두 가지 부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에 어떤 사람이 파머고 어떤 사람이 헌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리더 오브 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어를 빼야 됩니다. 두 가지 기질을 다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리더는 두 가지 기질을 다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질을 다 가지셔야지만 리더가 되고 G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인데 참 위키피디아에서 멋있게 정의했는데 아주 와서 닿는 문장이죠. 우리가 동의해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업 윤리에 관련된 문제고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업은 뭡니까? 서로 상호와 간에 혜택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갑은 항상 을에게 돈만 주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갑은 을에게 돈을 주면서 을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죠? 을은 갑에게 그에 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로 호혜의 가치가 주고받는 겁니다. 갑을이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파트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에퀴터블 해야 되고 뮤추얼리 베니피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약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차트에는 이 5가지의 요약 차트만 들어간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왜 마케팅 일부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908년도에 포드에서 만든 T형 자동차입니다. 그 전에 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죠? 주문 생산이었습니다. 근데 포드가 저 검정색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차는 이 한 대로서 다 해결된다. 공전의 히트를 쳤죠. 1926년 GM에서 15를 만들면서 소비자 취향의 차를 만들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자동차 업계를 완전히 이 T형 자동차 하나로 덮어버렸죠. 이 T형 자동차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든 경영학의 이론이 태동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과학적 노사관리 문제, 그죠? 인사관리 문제, 모든 주제가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영학적 학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포드 자동차에서. 그걸 정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필립 코틀러 박사입니다. 마케팅은 필립 코틀러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학문화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마케팅 이론들이 나왔죠.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시장의 리서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필립 코틀러 박사죠. 1967년에 36살의 나이에 36살의 마케팅 원론을 만들었죠. 이 양반 때문에 마케팅이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 주철이 교수 오셨습니까? 네, 주 교수를 마케팅의 우리 파트너이기 때문에 오고 계신데 마케팅 교수죠. 마케팅은 필립 코틀러 박사가 있어서 가능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 조그맣게 쓰여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뭡니까?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SAP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믹스 어떻게 할 것이냐,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중에 컨트롤, 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을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묶은 사람이 필립 코틀러고 그에 의해서 경영학에서 마케팅은 있죠. 그럼 어떻게 봅니까? 세일즈는 뭡니까? 세일즈 이렇게 하는 거죠. 세일즈도 시장을 분석해야죠. 세일즈는 시장 분석 안 합니까? 그 다음 고객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 고객 관리해야 되겠죠. 영업기획 관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성과 관리해야 되겠죠. 세일즈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하죠.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시장 분석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IMC에서 시장 마케팅 익스큐션을 하죠. 그 다음에 평가하죠.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도메인과 접근 방법이 다르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일즈의 시장 분석을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직원들은 과연 여러분들 시장, 고객이 여러분들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장을 얼마나 고민합니까? 여러분들 직원들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전략을 얼마나 수립합니까? 아니죠. 85%의 시간을
이번 쿼터의 목표, 올해의 목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영업 기회를 클로징해야 된다는 저 빨간색 서클링 되어 있는 수주,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마케팅 운영해 봤지만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마케팅도 뭐합니까? 마케팅하면 세미나를 할까? DM을 보낼까? EDM을 보낼까? 웨비나를 할까? 그죠? 요새 같은 바이럴 마케팅을 할까? 소셜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얘기를 하지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죠. 누가 합니까? 스텝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페이퍼워크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분석은 페이퍼워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 분석은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토론할 대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분석은 세일즈와 마케팅이 공유돼야 됩니다. 여기 리더분들이 많으시니까 조직에서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마케팅과 세일즈가 토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케팅 팀에서 열심히 시장 분석 자료를 내놓습니다. 마켓 인텔리전스 에이더와 여러 가지 시장 리서치 기관의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시장이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세일즈 팀들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니네가 현실을 알아 몰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죠. 니네가 뭘 알아?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앉아서 너네가 마케팅적으로 그런 리서치가 나왔니? 근데 우리 고객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 고객은 이런 문제가 있어. 서로 피드백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객들 위해서 어떻게 고객에 대해 이해한 걸 세일즈 마케팅 팀한테 포워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고객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얘기한 거에 빠진 게 있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돼야 되죠. 세일즈와 마케팅이. 우리가 마케팅에서 세미나를 했어. 여러분들 회사에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세미나 끝나면 마케팅팀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했고 참석자가 누구였고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전체 평가 지수가 얼마가 나왔다. 보내면 여러분들 봅니까? 아니요. 안 봅니다. 어태치 파일 안 열어봅니다. 마케팅 팀이 그렇게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안 열어보는 세일즈도 문제죠. 그래서 서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말한 세일즈는 육군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마케팅은 공군이라고 얘기합니다. 2001년 9.11 사태 생각나시죠? 9.11 사태가 터져나왔는데 절치부심한 부시가 어떻게 합니까? 3월 20일 날 드디어 폭풍의 공격 전야 그래서 공격을 하잖아요. 아덴만에서 무려 9일 동안 뭐 합니까? 포격만 퍼붓죠. 지상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3월 20일서부터 4월 14일까지 그들은 계속 포격만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일 날 이라크전이 끝났죠. 몇 명이 죽었답니까? 139명의 미군이 죽었고 33명의 영국군이 죽었답니다. 토탈 합해서 몇 명이요? 170명 남짓이 죽었다는 거죠. 이라크라는 나라를 함몰 시키는데 사막을 여러분들 사막에서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요?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10만 명이 죽어도 전쟁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150명, 170명이 죽으면서 이라크군은 몇 명이 죽었습니까? 거의 2만 명이 죽었죠. 민간인과 군인들이 2만 명이 죽었죠. 포격에 의해서 숨었지만 결국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들어간 전쟁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육군과 공군, 보병과 포병, 마케팅과 세일즈의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는 마케팅은 세일즈와 다르지만 마케팅과 세일즈는 수레의 양쪽 바퀴다. 이것만 꼭 가져가셔서 시간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분투죠. 우리는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세일즈 팀이 어떻게 우리 채널들을 활용할 것이냐, 마케팅을 활용할 것이냐, 또는 디지털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마케팅 팀의 새로운 축제고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신화인 모두가 함께 해야지 행복하다는 우분투 사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마케팅의 일부라는 세일즈의 인식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세일즈는 세일즈의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다. 마케팅은 마케팅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다. 하지만 서로 협업하고 공유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